또 어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뿐만 아니라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대표도 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이른바 조국 펀드가 투자한 사업에서 비정상적 혹은 이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거로 네. 봐야 될까요? 이 펀드는요, 사실은 이 조국 후보자의 딸 사건보다 더 복잡합니다. 근데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투자한 회사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펀드를 이제 간략하게 블루 펀드라고 부른다면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웰스 CNT입니다. 네. 이 가로등 전멸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투자를 23억 8,5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투자를 하고 나서 뒤에 다시 되돌려받은 뭐 예를 들면은 코링크 PE의 실제 소유주라고 의심받고 있는 후보자의 조카가 뭐 돈을 빌려줘서 돌려받은 돈이라든지 전환사채를 인수한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으로 돌려받은 돈이 23억 8,500만 원 중에 23억 3,500만 원입니다. 네. 즉 실질적으로 5천만 원만 저 웰스 CNT에 투자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금 흐름이 돌려받은 돈이 제대로 어디에 갔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돌려받은 돈 23억 3,500만 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저렇게 23억 8,500을 투자하고 다 돌려받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저게 소위 말해서 아주 작은 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는 회사를 그냥 가져가서 그 수익을 다 가져가려는 이제 좋게 적법이면 공격적인 인수합병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불법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웰스 CNT가 저 펀드에 투자를 받고 나서 공공기관과 지자체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관극본사로 전년 대비 68.4%가 증가하는 17억 2,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즉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7억 2,9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큰 주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알고 나서 투자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는 가로등 전멸기 생산 업체 이 또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그 가족이 투자한 돈을 근데 또 빼돌렸다. 그리고 조국 가족이 또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 걸로 확정이 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겹치고 같은 얘기예요. 네. 같은 얘기인데 보도가 지금 근데 서로 거기서 내용이 이제 좀 작동하는 엇갈리는 게 뭐 거예요. 대포 통장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좀 흥미로운 보도로 받아들였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는 조국 후보자가 투자하는 곳이 어딘지 뻔히 다 알고 가족 펀드를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나중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이게 그 의혹의 핵심 줄거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촌 조카가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우리가 스토리를 달리 바라보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오촌 조카가 지금 사기를 쳤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림이 정반대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후보자가 오촌 조카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받아서 그걸 사모펀드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을 가져가서 기업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 본인이 개입해서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 납입을 했다가 다시 돈을 빼서 그 돈을 자기가 착복을 하거나 가져갔다. 이게 지금 보도의 핵심 줄거리인 거예요. 이 보도도 일부 보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이렇게 겹치긴 하는데 보도 내용이 지금 다른 거예요. 같은 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보면은 그렇게 오촌 조카 믿고 투자를 했다가 지금 졸지에 돈을 사기당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혹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보도들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스토리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큰 줄거리를 이제 조국 후보자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설명했는지는 지난 2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그 조국 후보자의 발언이 좀 있습니다. 잠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펀드 투자, 사모펀드를 포함한 것입니다.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오촌 조카가 그 문제의 전문가고
또 그쪽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더니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 줬습니다. 네, 검찰은 앞서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동양대 정모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죠. 그런데 오늘은 또 검찰이 한국투자증권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는요, 그 정모 교수의 대학 연구실에서 압수수색한 것 중에 증거물 중에 압수물 중에서 뭔가 사모펀드에 깊이 관여된 어떤 의혹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물품을 압수했다는 얘기도 분석도 있고요. 네. 또 이런 상황이면 조만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또 이제 진단도 나옵니다. 일단 이 압수수색을 왜 했는지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조국 후보자 가족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이 운용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여지가 굉장히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조국 후보자의 가족, 지금 압수수색의 루트를 보면은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로 보여요. 부인인 교수. 네. 이 부인인 교수가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지금 파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사와 조국 후보자 부인이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라든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투자증권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만약에 압수수색을 해서 이메일과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투자처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범이 되겠죠. 근데 네. 아니라고 한다면 앞서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 가족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 지금 압수수색을 한 단계만으로 과연 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를 바로 피의자로 소환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후보자 배우자에게는 혐의가 없지만 이러한 아직 오촌 조카는 국내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과연 어떠한 지위로 소환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깊게 보는 쪽에서는 소환 조사 앞에는 피의자로서 또 혹은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근데 결국 어저께 검찰에 나갔던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 참고인으로 갔고 네. 그렇다면 조국 후보의 배우자도 어느 성격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의 부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그냥 빨리 피의자로 곧바로 신분을 바꾼다는 게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일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그런 이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이 있겠죠.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서로 진술하고 맞춰보는 작업이 있을 거고 예. 거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조국 후보하고 그리고 부인이 어느 정도 이 문제, 이 많은 의혹에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가 가장 정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검찰이 조국 후보 부인과 조국 후보자를 어떤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하거나 하느냐 이걸 보면 대략 검찰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불법적인 부분을 찾아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